네, 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보실 물건은 이제 경매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물건은 소유자와 또는 그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점유자와 어떤 짜고 치인 듯한 느낌이 있는 물건으로서 채권자에 대한 어, 사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물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 해석이 그럴 수 있는 거고 실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내용을 저와 함께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가 운이 좋으면 정말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왜냐면 지금 보면 선순위 임차인들이 다 있거든요. 전입 신고만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이 쭈루루룩 돼 있어요. 물건 한 4개 정도가. 네, 총 한 5개 정도가 나왔는데 한 4개 정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깡통 전세로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그 채권자,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 돈을 은닉하기 위해 소유자가 아는 지인이나 어,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집에 전입을 시켜놓음으로써 대항력을 갖춰놓는 약간 이런 편법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의심이 드는 그런 물건이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인천지방법원 물건이고요. 2021 타경 529495 물건으로서 총 5개 물건 1, 2, 3, 4, 5번 물건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이 지하층인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낙찰에 제3자에게 낙찰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요 네 가지는 선순위 임차인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 유찰을 하든가 아니면 이 물건이 정말 아까 제 예측대로 소유자와 점유자 간에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라고 말씀을 안 드는 이유가 실제 세입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유자와의 어떠한 유착 관계로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어떻게 우롱, 기망 요러한 걸로 인해서 이걸 저가 낙찰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이제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인 이제 그러니까 소유자 채무자 지인이 이 물건이 이제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이제 저가 낙찰이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자기 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이 낙찰을 받게 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네, 요런 어떤 사기성의 행태가 약간이라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높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약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요 부분을 이제 깰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딱 내가 알아본 바, 내가 현장을 탐문한 바, 이 사람은 진짜 임차인이 아닌 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듣기 이전에 선순위로 차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어떤 채권에 어떤 피해를 주려는 어떤 목적이 다분하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이제 입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선수님 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돈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이 점유자는 정당한 세입자가 아니다라는 걸 깰 수 있으면 예, 들어가 볼 만한 수익률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요 위에서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1번 물건부터 봐드리면 어 이거는 신곡동에 있는 이제 빌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직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듣기 이전에 전입이 돼 있어요. 20년 1월 6일로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확정 신고도 안 돼 있고 확정 신고는 보통 계약서가 있으면 확정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확정 신고도 안 돼 있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딱 느낌이 봤을 때 뭐지? 진짜 계약서를 쓴 게 맞나라는 의심이 이젠 들 정도로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늦기 이전에 또 알맞게 또 해놨어요. 그 다음에 다른 물건 2번 물건도 보시면
약간 정직수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또 정경환, 같은 성씨가 정이에요. 정경환이라는 사람이 21년도 8월 13일에 이 사람도 전입신고만 해놨어요. 왜냐면 본인이 어떤 어 전세금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다, 보증금이 많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확정도 분명히 받거든요. 근데 확정도 안 받았고 배당 신청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당한 계약서, 적합한 계약서가 안 쓰여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은 되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듣기보다는 먼저 전입신고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물건도 보면 이번에 정씨가 아니더라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정상이라는 사람이 또 전입신고를 20년도 12월 23일 날 해놨어요. 그리고 당연히 또 선순위죠. 또 확정일자 배당을 또 안 해놨어요. 뭔가 좀 수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수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월세든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안 했다라는 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의심이 살 정도로. 이분도 보면은 이신데 이학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21년도 7월 29일 날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즉 이 채권자 아까 다 이상윤이랑 동일해죠. 이 이상윤이라는 채권자보다 지금 전입신고돼 있는 사람들이 서류상 이거 법원 집행 진행 절차상 선순위 임차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확한 보증금을 알지 못하면 입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져요. 그래서 이 세입자 4명의 정당한 보증금액을 알거나 또는 어떤 채무자와의 어떤 관계를 알지 않는 한 입찰하기가 상당히 껄끄럽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다 보면 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듣기를 한 이상윤이라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지금 5억 4천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그 금액을 다 받지 못할 확률이 계속 점점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윤 씨라는 말이 만약에 이분이 이거를 깡통 전세로서 또는 어떠한 저가 낙찰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채권으로 만약에 강제 경매를 넣은 거라면 이 3자, 소유자, 점유자, 채권자가 짜고 치는 어떤 관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실익이 딱히 없잖아요. 누구 하나는 이득을 봐야 되는데 누구 하나 이득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상윤이라는 사람은 적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추측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와 점유자 간에는 어떠한 어 모의를 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결과가 진행돼서 유찰이 돼버리면 결국은 이 이상윤님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점유자는 권한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허위 임차인이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추후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윤이라는 사람이 지금 점유자들이 적합한 점유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도 꽤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이상윤이라는 사람이 이 5억 4,300 정도의 돈을 빌려줬다면 그에 대한 담보를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듣기는 있지만 가압류도 없고 근저당도 없고 어떠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채권의 순위를 보전할 만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놓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아마 이분은 소송을 안 해보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채권을 보전하고 상대방 물건의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얼마다. 그러면 근저당은 소유자의 어떤 인감과 어떤 근저당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압류나 어떤 가처분 같은 형태는 일방이 주장을 해서 임시적으로
등기부상에 기재를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압류나 이런 것들로 먼저 선순위로 해놨으면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추후에 한다면 그 가압류가 선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추후 늦게 되더라도 그 사이에 들어간 전입자들을 우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액션을 취해놓지 않은 거가 지금 이 이상윤 님이라는 어떤 채권자의 어떤 미숙 또는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점유자의 임차권 부존재 이런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점유자와 소유자 간에 채무자 간에 어떤 돈이 주고받은 게 없다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기에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장 탐문이 무조건 필수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상윤이라는 채권자도 만나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유자라는 채무자라는 사람도 한번 만나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기일 수 있는 확률이 다분하다. 왜냐면 5개 물건 중에 4개 물건이 점유자가 있는데 그 점유자가 아무도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오로지 전입신고만 돼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이 4분 중에 뭐 2분은 뭐 배당 신고를 했는데 2분은 안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4분 다 안 했다? 네, 조금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전입신고만 해놨다면 월세일 수도 있어요. 네, 정당한 임차인이고 월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네,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현장 확인서 한번 눌러 볼게요. 보시면 아마 짜고 친 세입자라면 이 집행관이 이 물건에 탐방했을 때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볼게요. 1번 물건은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었고 2번 같은 경우도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었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었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5번 같은 경우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돼 있어요. 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럼 임차인이 있었다는 건데 후순위라는 건데 보면은 형 거주자를 만났대잖아요. 안내문을 전달했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한 추측 건데 5번 물건만 적당한 임대차를 진행이 된 것 같고 1, 2, 3, 4번은 허위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다 역시 만나지 못했어요. 집행관이. 왜냐면 만나게 되면 이제 위증죄라고 하기 좀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 여기 살고 있어요. 제 정당한 거주자고요. 전세 보증금 얼마예요? 라는 거를 법원 집행관에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책임을 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전입신고 왜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래 이유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다기 때문에 그게 죄가 성립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집행관을 만나면 사실을 말하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아예 피해버린 거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짜고 친 확률이 제가 높다고 추정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서류가 오고 간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 배당 신고를 하신 사람은 그 5번 물건 임차인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시면 모든 임차인들에게 서류를 다 지금 법원에서는 다 보냈어요. 그리고 폐문부재, 송달간주, 그러니까 아무도 받질 않은 거예요, 서류를. 네. 지금 채무자도 송달간주 뜨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서류 받는 거를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기한을 계속 뒤로 딜레이 시키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채권자가 만약에 실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에는 반드시 채권 채무계약서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갚지 않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뭐 어떠한 조치 행위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 주소지를 미리 받아뒀더라면 가압류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가압류만 좀 더 신속하게 해놨더라면 채권을 더 많이 변제를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요 내용을 아까 거기 있었던 내용을 적어봤어요. 총 5개 물건인데 얘 마지막 물건만 지하고 후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이 사람만 권리신고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입신고만 돼 있고 배당 요구나 확정일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소유자와 바지사장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사기꾼,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선순위 임차인도 이 사기꾼 소유자와 어떤 공모를 해서 네, 지금 이 경매를 진행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추측이 되고요. 채권자 이상윤님만 돈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경매, 요 사례를 한번 잘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보기 그렇고 잘 참고하시고 이런 경매 상황도 발생할 수 있구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예, 이런 사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은 확실히 채권 채무 계약서 쓰시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그 주소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